자, 와주 인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오시면 여기 와주스케 컬럼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글을 쓰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주식 재밌어요. 아무튼 자, 삼성전자 정말 위기일까? 이게 지금의 삼성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은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냐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부회장 시절 때 2017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총 1년 7개월간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년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7개월인데 이 7개월도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삼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이제 진술을 할 때 지금 회사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시기다. 그래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죄를 지은 건 벌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한 거죠. 한국의 주요 경제 산업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의 수장이 감옥에 간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막 경쟁이 붙고 중국도 견제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앞으로 AI를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까지도 이제 손을 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초정밀 공정에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말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면을 받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재용 회장이면 어떨까 기분이. 일단 뭐 깜빵에 가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아니 1년 동안 군대에서도 1년 동안 있는 거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막 있고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1년 7개월을 감옥에 있다 나온다. 근데 그냥 감옥에 있던 것만 아니죠. 재판도 받고 중간에 그쵸? 여러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뭐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없겠지만 지금의 삼성의 부진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 뭐 제품들도 좀 혁신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분위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고 또 회장이 없는 틈을 타서 또 한몫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조직이라는 건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리더십의 그 묘한 그런 기류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버즈3의 그 역대급 불량 사태 이게 마감 불량이었거든요.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걸 못해서 굉장히 역대급 불량 상태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 유튜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대규모 환불 뭐 사태라든지 교환 사태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 AS 센터를 갔었는데 야 직원들이 굉장히 사실 좀 불친절했고 그리고 고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탱자탱자 다들 핸드폰 보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였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스마트폰도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 스마트폰이 뭐 품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화이에서는 3단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고 가격은 400만 원대. 근데 이제 사전 예약만 300만 원, 300만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내수 시스템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미국도 내수로 돌아가잖아요. 중국도 내수로 이제 전향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국 제품을 사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충격적인 게 아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처음 듣는 회사였는데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 그 두께가 이 정도예요. 이게 아마 삼성 지금 나오는 삼성의 폴더블 폰, 폴더폰이 이 정도인데 이 아너라는 회사는 아주 혁신적으로 크기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근데 삼성도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도 3단 그 스마트폰을 테스트 모델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기술을 먼저 가졌으면 뭐합니까? 먼저 시장에 출시를 했고
이런 게 기업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웨이도 그렇고 아너도 그렇고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이 다음에는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내어놓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 회사에 대한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은 이미지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뒤처진 게 맞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뺏기고 있다고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그 순간인 것도 맞는데 다른 사업 분야가 굉장히 부진하는 것도 맞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뭔가 예전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번 달 초에 이제 기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 반등적인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이 뒤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비관적인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글의 결론은 부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어쨌든 삼성이란 회사는 기술을 선도했던 회사고 그런 짬밥은 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꼴찌했던 사람에게 뭔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1등했던 사람에게는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전의 노하우와 기술과 자본력이 있잖아요. 자본이 있으면은 또 이제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게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무한 경쟁이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또 썼어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과 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엄청난 경쟁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글에서는 전쟁과 다를 바 없다고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꼭 치고받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거든요. 상대편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도 전쟁의 기술 중에 하나죠. 전략 중에 하나죠.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역전쟁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하고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그리고 제재하고 그쵸 반도체 제재하면서 AI 발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냐면 중국이 미국이 제재하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지않아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스마트폰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어설프고 그랬는데 점점 모든 사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잘 카피하고 따라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게 초정밀 공정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 노하우가 많아져야 되는데 또 기술 유출을 또 당해서 이런 부분이 또 시간이 단축된다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전부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동맹을 맺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큰 맥락에서 또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과 6개월 전쯤에 굉장히 좋은 회사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6%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불과 이게 몇 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전쟁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언론에서 삼성전자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낙오시키거나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냅두면 중국 기술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AI예요. AI를 누가 빨리 더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될 텐데 이게 이 핵심 가운데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을 가지면 곧 AI 성장이 되는 거고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앞서갈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을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기술로.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하다. 뭐 다 아시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더 지금은 부진하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 나라나 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손을 내밀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써주는 거죠. 그냥 한국 기업이니까 써주는 거죠. 동맹 가운데 있으니까. 최근에 테슬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개발해서 선보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봤던 모델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판매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매해서 상용화시키고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글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그 위성으로 쏴서 인터넷이 되는 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스타링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전 세계인을 위한 인터넷 보급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전쟁에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 전쟁이 났는데 스타링크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막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망들이 이제 바닥에 막 설치돼 있잖아요. 전봇대에 설치돼 있고 옥상에 설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기지국이나 이런 거.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타링크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쟁에 사용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이 전쟁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이제 현대 기술을 이용한 걸 수도 있지만 은근히 그래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로봇개 그리고 드론은 다 아시죠? 드론도 무인으로 조종해서 이런 게 다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이제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기술들이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그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누가 우주로 멀리 쏘아 올리냐. 근데 그게 말이 우주선이지 거기 위에다가 핵탄두 달면은 로켓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아니면 우주로 올라갔다가 포착할 수 없는 곳까지 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경쟁이라는 이제 명목 하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세금을 이곳에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 가운데는 전쟁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가 망할 때까지 사실 이 전쟁과 경쟁은 계속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격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투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막대한 돈들을 쏟아붓는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도 재밌게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길게 보는 관점으로 좋은 주식에 담아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뭐 삼성전자가 지금 매우 싼 가격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와조스키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글 올리면 글 올렸다 뭐 공지하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안내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